여야의 정치 고수들과 네. 함께 뉴스의 미래를 예측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게임 오늘도 예측의 달인 우선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용태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스페셜 게스트로 나오셨어요. 국민의힘의 박상수 전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직도 이 여야가 잘 적응이 안 된 게 보통은 오른쪽 여당, 왼쪽 야당. 근데 오랫동안 왼쪽에 앉으셨던 장경태 의원이 오늘도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모든 방송에서 저는 좌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진짜. 아유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뭐 그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제가 재밌어서. 박상수 전 대변인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예. 뉴스쇼 오늘 처음 나오셨어요. 제가 예전에 예. 집단 소송 때문에 2번인가 나왔었어요. 그러셨습니까? 오, 국민의힘 전 대변인 자격으로는 안 처음이죠. 안 예. 나오셨잖아요. 그건 처음이고, 네. 변호사로 나오셨어요. 유능한 예. 변호사셨고요. 변호사로. 맞습니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퀴즈도 풀어보고 전망도 해볼 텐데 어떻게 하는지 방법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발하겠습니다. 1번 문제.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를 마무리하고 귀국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데뷔 전 두 분의 평가 5글자로 해주십시오. 먼저 장경태 의원. 진짜 대통령. 진짜 대통령. 박상수 대변인. 준비성 부족으로 하겠습니다. 너무 대비되는 두 분의 답변. 준비성을 철저히 하시는군요. 아, 네. 2번 문제. 다음 주 화수, 그러니까 24, 25일 이틀에 걸쳐서 진행되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그런데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여러 가지 의혹과 논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검증에서 이미 탈락했다 말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선 후보자 흠집 내기가 도를 넘었다 비판하고 있는데요. 과연 김민석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서 임명이 될까요? 낙마할까요? OX로 들어주십시오. 두 분 다 된다, 임명된다 들어주셨어요. 임명은 될 겁니다. 3번 문제. 김건희 특검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검의 대상인 김 여사는 우울증으로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을 한 상태인데요. 지금 특검 수사 개시를 앞둔 상황에서 입원한 걸 두고 소환을 피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의심의 목소리도 있죠. 코앞으로 다가온 소환. 과연 김 씨는 검찰 소환에 응할까요? 어떨까요? 들어주십시오. 박상수 O, 장경태 X 드셨습니다. 예, 4번 문제.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뒤 탈당하고 정계 은퇴까지 선언하면서 하와이로 갔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 귀국을 했습니다. 신당 창당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차차 말씀드리겠다. 답을 했는데요. 과연 홍 전 시장 신당 창당을 할까요? 어떨까요? 들어주십시오. 두 분 오늘 마음이 많이 맞으시네요. 네. 오 드셨어요. 두 분 다. 오? 신당 창당한다? 저 마지막부터 풀어봐야겠는데요. 신당 창당한다? 제가 지금 왜 깜짝 놀랐냐면 제가 이 질문을 최근에 많이 했거든요. 나오시는 패널들한테. 신당 창당한다로 얘기한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다 어려울 거다. 이분은 새가 없어서 어려울 거다. 내지는 여러 가지 지금 사법 리스크들도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울 거다. 등등등이었는데 지금 두 분 다 창당 가능성을 두셨네. 장경태 의원님. 제가 상당히 예측 정확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면 또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예를 들면 이준석 단일 안 한다. 예를 들면 혹은 연말까지 제가 김정육 최고하고도 12월부로 한동훈 체제 끝난다 했더니 김정육 최고께서 죄송합니다 외국 나가셨는데 손에 장을 지닌다까지 얘기하셨었어요 타방에서. 근데 제가 저때 8월인가 아무튼 한동훈 체제 끝납니다. 12월부로 끝나기 때문에 그랬었죠.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 대비를 하셔야 된다 방송으로 얘기했었는데 이제 절대 아니다 부인하셨었거든요. 특히 국민의힘 쪽 그쪽에 대한 이 적중도가 높으시군요. 저희 당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선 때도 1차 경선도 하기 전에 어떻게 될 거 아니야 했을 때 여기 김현정 뉴스쇼에서 제가 김문수 대 한동훈 대결이다. 그러셨어요. 제가 아무도 한동훈이 결선 투표 간다고 예상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저만 거의 유일하게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맞네. 진짜 적중도가 높으시네요. 거의 다 맞았습니다. 틀린 게 특별히 없었습니다. 그런 장경태 의원이 홍준표 전 시당 신당 창당에 지금 0표를 던지셨어요. 홍준표 시장님이 정계 은퇴라고 표현하셨지만 제가 보기엔 정당 은퇴셨던 것 같고요. 국민의힘과는 정치 안 한다.
라는 손절 선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흠.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어떤 역량과 뭐 에너지가 줄어든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자력으로 어찌됐건 돌파해 왔던 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뭔가 이제 뭐 어떤 당 대표 출마하거나 네. 혹은 그러니까 신당 창당한 과정에서 뭐 다른 정치적인 역할보다는 예. 저는 그 세력을 규합해서 새로운 정당 모델을 꿈꿀 수는 있다라고 보고 세력 규합에 들어갈 그 세력은 어떤 세력인 거예요, 그럼? 홍준표 전 시장님의 세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지하는 현존하고 친구가? 있고요. 아니 예. 제가 궁금한 건 거기에 이준석 의원도 합류하는 신당 모델이냐? 아마 그 정도가 돼야 이제 조금 더 파괴력이 있을 거긴데 그거는 아마 홍준표 시장님이 혼자 나홀로 창당은 하진 않을 거예요. 아마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정치 세력을 규합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을 저도 이제 전략 계획을 많이 해봤기 예. 때문에 보면 소위 친윤 세력으로 대비되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쪽도 있고 네. 또 친윤을 거부하는 음. 또 한동훈 후보를 아마 전당대회 또 붙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두 분이 당연히 붙을 거라 보고 한동훈 후보로 대비되는 비윤 세력이 있는데 네. 둘 다 싫다라는 쪽이 있거든요. 지금 보수 세력 내에도. 어허. 예. 그러니까 뭐 윤석열이 곱진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깔 필요는 없지 않냐 이런 분명히 그 현존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러면 그 소위 보수 세력 내의 제3지대를 규합하는 예. 네 그런 규합하는 제3의 보수 세력 지대 내에서도 있기 때문에 저는 신당 창당 동력은 충분하다 보고 아마 그 동력은 결국 이준석 개혁신당과의 통합은 뭐 필수 불가결 아닐까 그 그런 정도로 생각합니다. 보시는군요. 네. 그러니까 친윤도 싫고 난 친한도 싫어하는 그 분명히 그 층이 있다. 네. 그들이 한데 뭉칠 것이다라고 보시는. 제가 방송에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한덕수 총리와의 단일화도 불가능할 거다. 김문수로 갈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모든 보수 채널 보수 패널들이 한덕수 총리로 단일화될 거라고 했지만 저 혼자 꿋꿋하게 예상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쭉 잘 맞춰오신 네. 장경태 의원의 전망이었고 박상수 전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저 약간 긴장하면서 좀 들었던 게 네. 우리가 이제 우리 당의 지금 상황이 민주당의 종속 변수가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아하. 보니까 예. 사실 홍준표 시장이 신당을 창당하려고 생각한다라는 거에 가장 큰 이유로 저는 들고 있는 게 민주당이 우리 당을 위헌정당 해산 신청을 할 수도 있다. 그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는 있습니다. 왜 아하. 그러냐면 내년 당장 지방선거가 있고 예. 특검 스케줄이 끝나면은 올해 12월 1월 내년 1월인데 네. 이때는 우리 당 지방 후보들이 지방선거 후보들이 예비 후보로 뛰고 있을 때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특검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좀 불리한 상황이 펼쳐졌을 때 위헌정당 해산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당 지방선거 후보들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어허. 그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위헌정당 될 후보들을 어떻게 찍어주냐라는 이런 선전을 하게 되면 예.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만약에 진짜 위헌정당 해산이란 결론까지 간다고 쳤을 때 위헌정당 해산의 결론은 선고일 날 배지가 그 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떨어져요. 선고일 날. 전날까지 탈당한 사람은 괜찮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어. 포인트인데 그래서 홍준표 시장은 예. 지금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누워 있을 가능성이 높다. 기다리고 있다. 예, 떨어지는 낙과를 받아서 신당을 창당해서 거기다 담을 방주를 띄우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정당 해산 이런 얘기 그래서 SNS 계속 얘기하는 쓰시는 거예요. 거예요. SNS에 본인의 본심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정당 해산돼서 왜냐하면 그래서 저는 이준석 후보였던 대표의 예. 그 개혁신당과 합당도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준석 의원도 그런 점에서 단일화 안 하고 안 들어왔다 보거든요. 이 당이 정당 해산될 거라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개혁 세력은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받아가려고 그럴 거고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친윤 세력은 홍준표 전 대표의 홍준표 신당이 받아가려고 할 것이고 지금 그렇게 딱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당의 그런 위기를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네. 그런 신당이나 이런 이야기 여기서도 없는 게 아닌데도 안 나가는 이유가 네. 이 당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야기 한 발자국만 더 나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에 치러질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는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거의 확정이라고 봐야 돼요. 8월에 치러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한동훈 전 대표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를 박 대변인한테 여쭤보는 이유는 친하시잖아요. 그 친한 게 아니고 저는 친한 게 아니세요?
친한 게 다 친하죠. 친한 계시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내부에서도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어요. 엇갈리고 그렇다면서요. 있고 저는 나가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예,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 김근식 교수님은 꼭 나가셔야 된다 이러시더라고요. 어제 저랑 방송하면서 네. 어제 꼭 나가셔야 된다고 김근식 얘기를 해서 교수님은- 바로 제 옆에서 얘기를 하셔서 어, 거기서 저랑 약간 좀 다투기도 했어요. 그래서 싸우시는구나. 그걸 예, 놓고. 약간 그래서 이게 의견이 이렇게 좀 서로 치열하게 교류가 되고 있고 대표님은 아직은 결정은 못했어요. 아직은. 됐어요. 네. 아직 못해. 예. 반반입니까? 본인은? 반반 그러니까 음. 워낙 그 주변 사람들도 지금 의견이 반반 정도다 보니까 아. 반반 정도예요. 진짜 딱. 알겠습니다. 요 얘기 하니까 또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 살짝 네. 안 할 수가 없는데. 아니, 저는 하나 좀 예.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유능한 또 변호사시니까 예, 국민의힘이 위원정당 될 거라고 생각은 하세요? 한동훈 대표가 사실 만약에 8월에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된다면 막을 수 있는 큰 명분은 가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엄 해제나 탄핵에 찬성했던 네. 그 세력이 주류가 되는 거니까 그거는 분명한 명분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 통합진보당 사건을 떠올려 보면 네. 아로라는 조직이 그 당 전체의 조직이 아니었어요. 네. 일부 조직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민주적 운영으로서 경선에 대한 그게 있었거든요. 이 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 통합진보당이 해산됐기 때문에 네. 굉장히 법리적으로 다퉈야 되겠고 우리는 우리 당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지만 일단 청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의 사례를 가지고 청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기는 힘들 겁니다. 근데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선택을 할지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건 정치적 선택이니까. 이거는 장경태 의원이 답해 뭐- 주셔야겠네요. 내란 통진당 사건 같은 경우는 내란 모의죄는 무죄였고 내란 선전선동으로만으로도 해산이 된 거잖아요. 근데 예. 아마 제가 보기엔 내란 특검에서 여러 가지 혐의가 나올 거고 해당 의원님들 중에서도 제가 보기엔 혐의점이 발견된 분들이 몇몇 계실 거거든요. 제가 아는 것도 좀 몇 개 있는데 아무튼 어찌 됐건 뭐 그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근데 위원정당 소송을 하겠다는 이 주장보다는 예. 오히려 홍준표 전 시장님이 위원장당 될 거라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셔서 너무 바라고 있어요. 가장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서 저희의 의사보다는 너무 그래서 아마 이 대변인께서 얘기하셨던 대로 아마 정계 개편은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보수 정당. 왜냐하면 명백한 혐의점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나경원 의원도 정계 개편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가셨거든요. 큰 집 짓자, 큰 집 짓자 다 비슷한 맥락이라고 장경태 그래서 의원 읽고 저는 계신 것 한동훈 같아요. 후보가 나올 거라고 봐요. 사실 나올 전당대회 거다? 무조건 나올 거고 나오면 됩니까? 나오고 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된다고 봅니다. 오. 아마 그리고 지금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한동훈 대표가 돼서 네. 재창당을 해야지만 재창당 수준의 변화를 줘야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 존립 가능하지 오케이. 존립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얘기만 하고 끝낼 수는 없어서 요 정도까지 진짜 국민의힘 이야기 정리를 네. 하고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는 다른 땅에서 보는 게 더 정확할 수도 있어서 누가 될 것 같습니까? 그 밖에서 저- 보기엔? 오늘 여기 지금 들어오기 전에 새로운 이야기를 의원님께 좀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사실 밖에서 보기에는 네. 박찬대 의원이 워낙 또 이재명 대통령이랑 친하고 그랬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뭐 식사하려고 했다는 어제 뉴스가 막 갑자기 돌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박찬대 의원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좀 미묘한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제가 옮기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그런 것 얘기가 같아요. 민주당 예, 안에서 그런 것 같아요. 각자의 어떤 강점들도 뚜렷하고 맞아요. 두 분 다 친명이고 이러기 때문에 저 뚜껑 열 때까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그런 것 같습니다. 장 의원님은 요 말씀 질문 드리면 좀 이거 자당 이야기하기 불편하실 것 아니요, 같아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두 분과 워낙 친하기도 하고요. 또 전 친한 게 아니지만 친하고요. 친하기도 하고 상의를 많이 했었던 사이고요. 그래서 두 분의 어떤 정치적 이상과 목표 또 고민들을 잘 알고 있는데 두 분 다 너무 훌륭한 분이고 누가 돼도 당대표로서 손색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다만 두 분이 경쟁하기 때문에 좀 오히려 좀 더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집권 3년차 여당도 아니고 집권한 지 지금 2주밖에 안 된 여당이 네. 당권 투쟁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질 경우엔 좀 조심스럽다 그 부분은. 그래서 두 분이 저는 정말 아름다운 전당대회가 될 수 있도록 두 분이 모두가 다
당원과 지지자를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뭐 원론적이지만 맞는 이야기, 맞는 얘기 하셨고 그럼 박상수 대변인 보시기에는 누가 될 것 같아요? 그거 이거는 예측은 자유니까. 네, 저희 당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정청래 의원이 되는 게 고맙지 않나. 그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지금 칭찬인지 욕인지 잘 모르겠네. 예, 정청래 의원은 정말 1번 타자로서 손색이 없는 분이신 것 같아요. 정말 진짜 선두 타자로 판을 이끌고 나가는 그러한 힘이 있는데 한편으로 그러다 보니까 또 1번 타자로서 약간 무리수를 던지는 면들도 있고 그러한 부분이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저희 당은 지금 민주당의 실책과 이런 것들 민주당의 선택과 판단에 많이 종속 변수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이 민주당이 많은 실책을 해줄 수 있을 만한 분이 당대표가 돼주시는 게 감사하다. 두 분 다 강경하실걸요. 그러니까 이 야당일 때와 여당일 때가 다른데요. 여당 보면 딱 저희가 인사 통의 이제 인사 스타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위 당내 온건 보수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통실에 많이 가시고 계세요. 대통령실에. 강경파보다는. 그래서 되게 이 통합파, 소위 보수파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내각에는 이 협상파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또 많이 가시는 느낌이 있고 오히려 당에는 어찌되건 소위 당권파라고 하는 거는 개혁파들이 포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당이면 쓸 수 있는 카드가 많고 역할 분담할 수 있는 게 많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제가 보기에는 포용과 통합 위주로 가실 거예요. 분명히 민생 위주로, 경제 위주로. 그리고 개혁 입법을 비롯해서 이런 부분들은 당에서 혹은 대표 또는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아마 충분히 개혁 의지가 충만하시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역할 분담할 수 있는 게 많고 각자 역할이 또 있다. 지금 굉장히 좀 이렇게 돌려서 말씀하셨지만 박상수 대변인은 정청래 의원한테 한 표를 던졌다면 다른 길이로서는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 즉 역할 분담. 온건파와 강경파의 강온 전략이라는 것도 생각해 본다면 정청래 의원 알겠습니다. 아니 뭐 저는 두 분 알겠습니다. 박찬대 정청래 정청래 알 수 박찬대 두 분 다 아마 개혁 입법은 두 분 다 하실 거예요. 무조건. 오케이. 아마 위원장당 신청을 저는 별로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렇게 권력 투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참 볼상사납고 저는 이득이 있다고 보긴 하는데요. 자, 여기까지 일단 정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사실은 뭐 전당대회 전에 현안으로서 민주당이 풀고 나가야 될 거는 인사청문회 같아요.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시작이 됐고 하이라이트는 다음 주가 될 것 같은데 화수에 있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장경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아까 낙마 가능성은 없다. 두 분 다 없다 드셨거든요. 이 얘기는 장경태 의원은 문제 없다 얘기실 것 같고 박상수 대변인도 문제 없다 쪽이십니까? 아니요, 문제 없다는 아니죠. 그냥 민주당이 폭주한다. 그런 의미의 오입니까? 네, 자, 그럼 먼저 문제 제기를 해주시고 장경태 의원이 답변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재산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7억인가요, 8억인가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이 아직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좀 명확한 소명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 사실 야당으로서 우리가 빛날 수 있는 상황은 청문회와 국정감사거든요. 그래서 이 청문회에서 우리 당에서 굉장히 강하게 이러한 부분에 좀 드라이브를 할 것 같고 김민석 후보자가 그 자료 제출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자료 제출도 안 하고 지금 뭉개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기껏 제출한 게 판결문 뭐 이런 것들을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아마 여당이고 우리가 과반도 넘었고 동의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테니까 그런 이야기를 귀등에도 안 듣고 그냥 밀어붙일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민주당이 이 폭주가 기시감이 드는 게 2019년에 조국 법무부 장관을 결국 임명시켰을 때 그 기시감이 와요. 근데 조국 법무부 장관은 임기 한 중반쯤이었거든요. 근데 임기 초부터 달려준단 말이죠. 그 국민들은 이게 임기 초에 폭주하는 거를 임기 초에는 그냥 넘어가줘요. 근데 중반 이후로 이제 어떤 정치적 실책이 쌓이면 그때 이제 냉정하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윤석열 정부가 딱 그걸 당해봤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정부의 폭주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명히 이번에 임명이 될 거라고 아까 그러셨고 저는 뭐 한다고 봅니다. 이번에 넘어가지만 이게 마일리지로 정립될 거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거예요. 자, 장경태 의원님. 아니 대변인께서 아직 인사청문회를 안 해보신 것 같긴 한데 뭐 어찌됐건 이
저도 인사청문회 한 10여 차례 이상 해봤거든요. 예, 근데 예. 이 인사청문 자료라는 게 인사청문 전날까지 도착하면 됩니다. 근데 어찌됐건 자료를 제출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지 이제 뭐 도착이 늦어지는 거거나 혹은 기한이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참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 하면서 저는 윤석열 정권에서 인사청문회 자료를 제대로 제출한 지 있습니까? 솔직히 없습니다. 오히려 김민석 후보자가 지금 제출한 소명 자료를 바탕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재산 신고한 내역 이런 그리고 거요? 24, 25일 인사청문회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날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지 보시면 되는데 벌써부터 무슨 지금 4일이나 남아있는데 안 했다라고 하면은 제발 좀 지금 정권 끝난 지 얼마나 됐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6개월 전만 해도 인사청문회 할 때 정말 제출 안 하고 뭉개고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명 자료 다 제출하실 거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예. 심지어 당일날도 저희 국정감사 맨날 할 때마다 예, 예. 오전에 다 자료 요구하거든요. 그러면 뭐 점심시간 이후에 제출하라든지 저녁 질의 전까지 제출하라. 그리고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는 이틀간 걸쳐서 네. 있기 때문에 네. 하루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전날까지도 자료 제출하신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고 또 당일날 자료 요구하는 것들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자료 제출 지금 준비 다 착착하고 네, 하고 있는데 그럼 시한 내에 자료 제출이 제출 안 됩니까? 한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지금 시한이 도래가지 않았는데 왜 자꾸 자료 제출 안 한다고 하시는지 이렇게 모르겠는데 말씀하시는 건 지금 뭔가 준비가 좀 많이 네. 돼 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인사청문회 과정이 이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뭐 무시할 생각도 없고 당연히 지금 그리고 상당한 부분 네. 소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인사청문회 낙마 과정에서는 예. 소위 킬링 컨텐츠가 예. 있어야 되는데 예. 국민의힘에서 이렇탈 돈을 뭐 이렇게 많이 벌었냐 뭐 이거거든요. 돈을 많이 번 걸로 따지면 막 이 초등학생 아들이 7억을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는데 혹은 직업도 마땅치 않은 분이 뭐 50억의 재산 형성했을 때 저도 물어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소명한 윤석열 정권의 장관 후보자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재산이 이렇게 많냐 이것만으로는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김민석 후보자는 지금 재산이 2억이세요. 2억. 그래서 수십억의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은 어찌됐건 뭐 무죄 났긴 했지만 그런 부분들 소명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하기 시작하면 수도 없이 많이 제가 거론할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네. 자, 1분 마무리 지켜보셨으면 발언하고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김민석 후보가 정치 검찰에게 당했다 그랬어요. 정치 검찰에게 그 정치 검찰의 상관은 당시 법무부 장관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었고요. 당시 민정수석은 문재인 전 민정수석이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때 정치 검찰에 당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신 거라서 두 분을 인사청문회에서 꼭 증인으로 한번 좀 모셔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전개될 것들 여러분 함께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박상수 전 대변인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